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서울 앨범 750만 돌파하며 22일 연속 1위를 수성하고 있다는 소식과 서울 앨범을 극찬하는 미국 언론의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이미 상영을 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상영을 시작합니다. 호주 영화관과 미국 CGV에서도 이 영화에 대한 온라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흥행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서울 앨범이 흥행몰이를 파죽지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서울 앨범은 지난 13일 하루 동안 18만 8,751명을 동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누적 관객 수는 755만 1,382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박스오피스 순위는 전체 1위로 지난달 22일 개봉 후 22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채로운 신작 개봉에도 2위와의 관객 수 차이가 커 압도적인 작품의 힘을 확인시켰습니다. 개봉 4주차에 접어든 시기에도 평일 하루 관객 수가 20만 명에 가까운 만큼 서울 앨범의 흥행력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4주차 주말 800만 돌파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연말까지 탄력을 이어받아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서울 앨범을 리뷰하는 미국 영화 리뷰 사이트 cityonfire.com에 실린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혼란과 트라우마의 시기를 겪을 때 이러한 감정이 집단적으로 처리되어 문제의 사건이 반영되기 시작할 만큼 원시성을 잃은 지점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보는 것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 이만희 감독의 1963년 작품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전쟁을 영화에 처음으로 담은 작품이었으며 그로부터 10년은 이 소재가 관객들에게 충분한 재미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전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영화는 1980년대부터 1988년까지 군사 독재자 전두환 치하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 하나를 겪었던 격동의 10년을 되돌아보는 의지를 반영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장선우의 꽃잎과 이창동의 박하사탕 등에서 이 시기가 다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3편의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주류 청중을 대상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시기 중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 우민호 감독의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암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40일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장훈 감독의 택시 운전사는 1980년 5월 강주 학살 당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기간 전두환은 수백 명의 민주주의자들을 무차별 살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장준환 감독의 1987은 전두환의 몰락으로 이어진 같은 해의 민주화 시위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되돌아보지 않은 대한민국 최초의 진정한 민주선거를 다뤘습니다. 문제는 박정희가 암살된 지 47일 후인 1979년 12월 12일 운명적인 쿠데타를 통해 전두환이 권력을 잡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국가에서 가장 욕먹는 인물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복수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개봉한 스릴러 26년은 광주학살 피해자 후손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모이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나 2023년에 이 주제는 마침내 12.12 더 데이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본질적으로 남산의 부장들을 마무리하는 사건 직후에 전두환이 박정희 암살 수사를 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2017년 아수라에서 함께한 김성수 감독, 황정민과 정우성이 다시 만났습니다. 전두환 역을 맡은 배우는 황정민이고 서울수호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관 역을 맡은 정우성은 결국 쿠데타에 반대하기로 결심한 마지막 몇 사람 중 한 명으로 남습니다. 140분의 긴 런타임을 통해 김성수는 오프닝 30분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12월 12일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설정하고 대부분의 런타임은 쿠데타가 전개된 9시간을 재생하는 데 할애됩니다. 남산의 부장들과 마찬가지로 김성수는 소재에 대한 솔직한 접근 방식을 취하며 자신의 주연들이 스크린에 가져오는 카리스마와 진지함이 관객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관객이 묘사되는 역사의 한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가정도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로 볼 수 있습니다.
청중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서사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점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부정적인 점입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암살에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논의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관객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가 펼쳐지기 시작하면 황정민이 육군 참모총장을 대면하면서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정희 역을 맡은 이성민이 체포되기 전까지 이야기는 따라가기가 쉬워집니다. 이어지는 것은 혼란이 잦고 군대 내에서 누가 누구 편인지 확신할 수 없는 가차없이 긴장된 대치 상황이며, 그러한 동안 황정민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현실로 만드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12.12 더 데이를 시청할 때 확실하게 분노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피할 수 없는 결말은 악당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비참함을 가져올지 알면서 분명히 그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황정민이 맡은 전두환의 연기는 그의 외모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하루 4시간씩 분장을 하고 있는 반면, 실제 그의 연기는 그 성격상 다소 캐리커처로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저주와 끌끌거리는 웃음으로 아수라에서 황정민이 연기한 악랄한 시장의 메아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사람으로서 강한 성격으로 유명했고, 영화상 표현으로는 확실히 잘 표현되었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처음부터 황정민을 믿지 못하고, 쿠데타가 시작되면 개불거리는 다른 부대에 맞서 답답한 줄다리기를 겪게 되는 정우성의 사령관 역입니다. 박해준, 김성균, 김희성, 박훈 등 폭넓은 조윤진이 전체적으로 훌륭합니다. 이 시기의 정치적 환경을 배경으로 한 여느 작품과 마찬가지로 여성 캐릭터는 화면에 부족하며, 오직 전수지만 정우성의 아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출연 시간 3분. 그러나 이것은 불만과는 거리가 멀고, 김성수 감독은 상영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가 최선을 다해 연기하며 폭넓은 출연진과 함께 일하는 뛰어난 연출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원하는 비겁한 국방부 장관과 같은 캐릭터는 진부하고 1차원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김성수 감독이 이러한 특정 비유에 그렇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결정한 것은 쉽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내러티브는 한국의 유사한 제작물에서 자주 느끼는 히스토리컬한 멜로드라마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12 더 데이의 주제는 항상 화면상에서 까다로운 제안이 될 것이며, 그 끝은 한국의 암울한 8년간의 민주주의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성수 감독은 이를 민감한 정치 스릴러의 틀 안에서 전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며드는 전율의 느낌이 있습니다. 역사 수업으로도 중요한 작품이고, 김성수 감독과 배우 황정민과 정우성 세 사람이 다시 뭉친 작품이 영화로서 반갑습니다. 쉽게 말하면 2023년 최고의 한국 영화입니다. 이 리뷰 기사에는 하나의 댓글이 달려있는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더 많은 미국 관객이 이 영화를 본다면 미국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도널드 트럼프가 전두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모습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리뷰 기사 잘 보셨나요? 이 리뷰를 쓴 기자는 폴 브라몰이란 기자인데, 아시아 영화 전문 기자답게 한국 영화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한국 기자들보다 더 리뷰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리뷰 기사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